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결혼을 결심했던 날만 해도 세상에 이런 고부 갈등이라는 건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말씀이 정말 길고 많으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어쩌면 시골 출신 어르신 특유의 푸근함일 수도 있겠다 싶어 나름대로 장단도 맞춰드렸어요. 대답도 잘해드리고 웃으며 고개도 끄덕여드리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장단을 한번 맞춰드린 뒤로 시어머니는 매번 저만 보면 같은 얘기를 2절, 3절, 아니 10절까지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아침으로 식빵을 구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냥 식빵에 버터 발라 먹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빵 하나가 화근이었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밀가루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밀가루는 소화가 잘 안 된다. 애들한테는 절대 먹이면 안 된다. 당신은 애들 어릴 때부터 절대 빵은 입에 대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들이 한두 마디 지나길래 그냥 또 그러시네 싶어 건성으로 듣고 있었죠. 근데 그 얘기가 무려 1시간을 넘기더라고요. 정말 한 가지 주제로 그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밀가루 하나로 1시간짜리 강의를 들은 거예요. 뭐 영양소가 어떻고 혈당이 어떻게 오르고 내장이 어떻게 망가진다는 식의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뿐인가요? 시어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주 저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물어보세요. 뭐가 좋으냐, 어떤 음식이 어떤 기능을 하냐, 그러길래 나름대로 아는 대로 설명해드렸죠. 그랬더니 또 그 주제로 1시간 이상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즘은 연어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좋아요라고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연어를 먹는 법, 보관법, 해동법,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우려에 대한 사견, 예전 어르신들은 생선을 어떻게 손질했는지에 대한 민속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대화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산으로 들로 흘러갑니다. 또요. 딸아이가 올해 6살인데 아직 한글을 완벽하게 깨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기억은 왜 기억이고 아는 왜 아인가 하는 철학적 고찰까지 갑자기 국어 교육과 교양 강좌를 혼합한 수준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모를까봐 이러시나 싶어 속으로 웃음이 나면서도 도무지 멈추지 않는 말씀에 피로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남편이 먹는 영양제 하나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 영양제를 먹었는지 확인하세요. 따뜻한 물과 먹어야 한다. 빈속에 먹으면 안 된다. 그 영양제 성분은 어디 산이냐, 몇 개 남았냐 매달 체크하세요. 누가 보면 성인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아들 하나 더 있는 줄 알 겁니다. 남편도 처음엔 웃더니 요즘은 전화 오면 자동으로 받지도 않고요. 심지어 시댁에 가서 양치를 하고 있으면요. 정말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화장실 문 앞에서 저에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해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잇몸은 부드럽게 그리고는 꼭 덧붙이시죠. 나는 이걸 친정엄마한테 배워서 지금까지도 치과 한 번 안 갔어 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저에게 배우신 살림 팁을 몇 달 뒤에 자기만의 노하우처럼 다시 저한테 강의하듯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드렸던 행주 삶는 법이나 화장실 청소의 식초 사용하는 법 같은 걸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건 정말 배워야 돼 하시면서 본인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처럼 설명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론 귀엽기도 한데 솔직히 계속 이러면 진이 빠지죠. 살다 보니 깨닫게 돼요. 말 많은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매번 반복, 훈계하는 어른도 정말 선한 의도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요. 오늘도 저는 고민합니다. 내가 장단을 맞춘 그 선택이 지금의 10절짜리 설교로 돌아온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훈계에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신적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해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으니 노이로제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 말씀이 너무 많고 너무 길고 솔직히 이제는 말이 들리기 전에 심장이 먼저 두근거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요.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성질을 버럭내며 화를 내더군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삐딱하게 들어? 엄마가 무슨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 걱정돼서 좋은 말 해주는 거잖아. 내가 그걸 감사하게 못 들을 망정? 불만이라니 진짜 너 그러는 거 보기 싫다. 남편의 이런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를 이해해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던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을 들더니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전화 좀 그만해. 아침마다 뭐 먹었냐? 영양제 챙겨 먹었냐? 그런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엄마가 그렇게 자꾸 간섭하니까 집안이 시끄럽잖아.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엄마 말이 걱정이고 좋은 뜻이라고 해놓고 본인은 저보다 더 격한 말로 어머니를 몰아붙이다니. 그 통화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 따로 불려가야 했습니다. 그날 그 불려간 자리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갖게 됐어요. 당시 저는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무겁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픈 시기였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그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듯 저를 식탁 의자에 앉혀놓고 무려 3시간이 넘도록 훈계를 하셨어요. 시작은 남편에게 혼났다는 서운함이었지만 곧 며느리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로 주제가 옮겨졌고 요즘 애들은 왜 그리 말귀를 못 알아듣냐로 이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시며 눈을 반쯤 감으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괜히 내가 나섰나 싶기도 하다. 너희만 행복하면 돼. 둘이 싸우지 마라. 응?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어머님도 결국 저희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희망으로 남기엔 너무 오래 듣고 있었던, 너무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다른 집 며느리는 이렇더라 하시며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다른 며느리 사례를 늘어놓으시더니 내가 바라는 며느리상은 말이야 하고 시작된 훈화가 길어졌죠. 중간에는 꼭 형님 얘기를 하십니다. 형님은 이러이러한 점이 얼마나 참하니 너도 그런 건 좀 배워야지 질투하지는 말고 이렇게요. 저는 참았지만 속은 뒤집어졌습니다. 질투라니요? 질투하라는 건지 질투하지 말라는 건지 반대로 형님에게도 제 칭찬을 그렇게 하신다더군요. 도대체 왜 우리 둘을 비교해서 서로 신경 쓰게 만드시는 걸까요? 괜히 경쟁심만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건강 얘기, 살림 얘기, 성격 분석, 육아 철학, 교육론, 남편 대하는 법까지 정말이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거의 하루 24시간 상영되는 며느리 훈육 방송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한 사람이에요.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그냥 말해드렸는데 그게 또 큰 문제가 되더군요. 그 순간부터 저는 또다시 1시간 넘는 훈계의 늪에 빠지곤 했습니다. 아, 괜히 입을 열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하루에 수십 번이었어요. 심지어 일상적인 인사 한마디 예를 들면 아, 오늘 좀 덥네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래, 너는 늘 긍정적인 말보다는 불편한 말부터 먼저 하는 성격이야. 그게 너의 문제야 라는 식의 성격 해석까지 이어지곤 했습니다. 정말이지 대체 무슨 말을 해도 훈계로 연결되니 입을 닫고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할 지경이었죠. 시댁에 갈 때 아이에게 양말을 신기면 더운데 왜 저렇게 꽁꽁 싸매냐 하시고 양말을 벗기면 아이고 맨발로 돌아다니게 하면 어떡하냐, 감기 걸리면 너 책임이야 하시고요. 어찌하라는 건지 이래도 저래도 뭐라 하시니 저는 점점 말도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말이 길고 많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숨막히게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 절절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한숨 한번 깊게 쉬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이 결혼 생활 속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던 제가 어느 순간 속이 미친 듯이 울렁거리고 숨이 가빠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고 너무 오랫동안 내 감정을 눌러왔던 터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귀에서 열이 올라 뺨까지 뜨거워질 즈음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더 이상은 진짜 못 듣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날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안은 좀 조용해지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제 멘탈이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를 하루 할머니 댁에 맡겼어요. 바쁜 일이 있어 부득이하게 그랬던 건데 다음날 아침 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보며 굉장히 의젓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밖으로 도는 건 여자가 밥을 맛있게 안 해줘서래. 그러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좀 해줘야 돼. 순간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이의 저 또래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분명 누군가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투였죠. 말투도 억양도
마치 시어머니 목소리가 튕겨나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니? 응, 할머니가 꼭 엄마한테 말해주래. 그 순간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아이를 통해 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려 드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아이가 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냐고 묻자 딸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아침은 꼭 먹고 유치원 가야 한다고도 했어.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는 몇 시에 일어나냐고, 아침에 뭐 해주냐고, 밥 먹고 보내냐고도 물어봤어. 근데 다 기억 안 나니까 생각나면 또 말해줄게 하는데 저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저희 아이는 늘 밥을 챙겨 먹는 게 아닙니다. 10시에 밥을 먹고 유치원에 가면 12시에 점심시간이라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니까 늦게 일어난 날에는 소화가 잘 되는 요구르트와 사과 같은 과일로 간단히 보내는 편이었어요. 나름 신경 쓴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걸 밥 안 챙겨주는 엄마로 낙인 찍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를 통해 저에게 교육을 시키신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려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머님의 입에 모터가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끊기지 않았고 억양 변화도 없이 같은 톤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아무리 대꾸를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머님은 늘 저를 꺾으셨습니다. 논리나 사실보다 본인의 생각과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태도는 저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반박하는 제 말 한마디에 더 길고 더 강한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무너졌고 상처만 깊어져 갔습니다. 이젠 정말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며느리라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몸이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게 어머님 번호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저는 공황장애가 오는 게 아닐까 진지하게 걱정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번호를 확인하고도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아 조용히 폰을 뒤집어 놓고 방 안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동안 일부러 전화를 드리지도 않고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숨막히고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남편이 또 저를 나무라더군요. 왜 전화도 안 해?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하시겠냐. 내가 좀 참고 드려야지. 이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남편은 전혀 모르는구나.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저보다 어머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그 눈빛, 그 말투, 그 태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숨막히는 그 자리로 저를 밀어넣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시어머니와 얽히며 살아오다 보니 이젠 그분의 말 한마디, 잔소리 한 문장이 저의 일상 전반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더군요. 처음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겠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고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혀 있었다는 점이에요. 언뜻 보기엔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제 무의식에는 이미 그 잔소리들이 스며들어 버린 거죠. 예를 들면 그냥 혼자 앉아서 빵 한 조각 먹고 있을 때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손이 떨리고 머릿속에서 밀가루는 몸에 나빠. 그걸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야. 내가 애들 키울 땐 절대 안 먹였어.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제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 유령과 함께 있는 느낌이랄까요. 점점 자율성은 사라지고 제 감정과 판단보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우선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시어머니라면 뭐라 할까? 로 수렴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옷차림, 음식, 아이 양육 방식, 말투, 앉는 자세까지도요. 잔소리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고 그것들이 모여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저를 얽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것이 점점 뭔지 모르게 돼버렸죠. 이러다 정말 무너질 것 같아.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지만 시간은 늘 제 편이 아니었고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라는 답만 돌아올 게 뻔했기에 그마저도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작년 명절이었어요. 형님이 전을 부치고 계셨는데 또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긴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불세기를 너무 세게 하면 기름이 튀고 손목에 기름 맞으면 안 돼. 반죽은 이렇게 해야지. 너는 그걸 아직도 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에
형님이 결국 도저히 못 참겠다는 얼굴로 전을 던지다시피 놓고는 저를 흘끗 보며 동서, 미안해 하고 소리치더니 그대로 뛰쳐나가 버리셨습니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잠겼고 저는 기름 냄새 가득한 부엌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 형님은 명절이든 제사든 시댁에 오지 않으셨고 주변에서는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다는 말도 들렸어요. 결국 아주버님이 중재에 나섰고 이혼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절연하고 살고 계시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형님이 떠나고 나자 그간 형님에게 분산됐던 잔소리의 화살은 오롯이 제게 향했습니다. 말 그대로 배로, 아니 그 이상으로 늘어난 잔소리 폭격을 맞으며 저는 더욱더 숨이 막히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무언가 대화라는 느낌보다는 시어머니 혼자서 지시와 교육을 계속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듣고 또 듣고 웃고 넘기는 척하면서도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무심한 듯 그러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 아이도 말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야 할 거야. 이제는 거짓말 못해. 다 말하더라 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지? 우리 아이가 뭘 말했다는 걸까?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시어머니는 아주 능청스럽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그러더라. 엄마는 맨날 늦게 일어나서 밥도 안 하고 이상한 몸짓을 하며 이러고 다닌다고 내가 다 안다. 이젠 마지막 경고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를 향한 불신과 감시의 시선 그리고 아이까지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간섭하려 드는 시어머니의 그 방식에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 입으로 저런 말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아이를 통해 꺼내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고 눈을 감아도 시어머니의 그 목소리와 말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상황에 고통받아야 하지? 그 질문만이 반복되었고 저는 밤새 뒤척이며 진통제를 들이켰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지옥 같은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정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인내와 감정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전에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진짜 마지막 경고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엔 어쩌면 아주 미세한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만해 주시진 않을까? 혹시 어머님도 스스로를 돌아보시진 않을까 하는 기대요. 하지만 그날도 어머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억압적인 방식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형님과 의절하셨을 때도 저는 속으로 그래도 나만큼은 달라지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래왔는데 결국 저까지 같은 결말로 내몰리는 걸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어머님, 이젠 저까지 의절하시겠네요. 그렇게 말하며 제 안에 수년간 쌓이고 골마왔던 것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조종하려 하시는 거, 제 선택을 무시하고 아이에게까지 당신의 시선을 투영해 통제하려 하시는 거, 더는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시자마자 어머님은 언성을 높이셨고 저 역시 감정이 격해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간 쌓였던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 쏟아냈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감정이 폭발하면서 너무 격해진 나머지 말 끝에 쌍욕이 나올 뻔하기도 했어요. 말 그대로 눈앞이 핑 돌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퍼붓고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멍하니 계셨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더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죠. 다시는 뵐 일 없을 겁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분노와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시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혼자 중얼거리며 때로는 욕을 섞어가며 울부짖듯 내뱉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울다 지쳐 소리를 지르다가 어느 순간 기진맥진한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해가 저물어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마음엔 이상하리만큼 텅 빈 구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신랑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사과를 하며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단 한 번만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 없이 다시 이혼하자고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신랑은 잘못했다고 빌었고 저는 그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하지 않고 지낸 이 2달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심리적인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말 그대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아이도 한층 더 밝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정서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신랑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었고 아이와 시간을 자주 보내며 따뜻한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고 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아무리 신랑이 바뀌었다 해도 아직도 저는 그날 그 순간 제가 서러움에 치를 떨며 고개를 떨구던 그 순간 그가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저를 외면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빠를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저를 붙들고 망설이게 만듭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삶을 주는 게 괜찮은 걸까?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들이 되살아나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욕을 섞어가며 그 말을 되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젠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감정, 이런 반응들 누군가 겪어본 분이 계신가요? 이혼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아이를 위해 또다시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모든 게 너무 답답하고 이제는 저조차도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